동래병원 안의사 김원장입니다. 환절기여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감기 환자도 많고요. 최근에는 이제 독감 유행이 굉장히 많이 있으면서 독감 환자들도 많고 독감 예방접종 시즌이기도 하고 그래서 환자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아픈 환자들이 많아요. 보통은 아파서 병원에 오시게 되면은 약을 처방해 드리거나 뭐 다른 치료를 하거나 그렇긴 한데 많이들 질문하시는 내용이 평소에 제가 챙겨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엄마들 질문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뭐 아프기 전에 뭐 혹시나 더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프기 전에 미리미리 챙겨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은 누구나 비슷할 거예요. 살면서 아예 안 아플 순 없겠지만 아프기 전에 챙겨볼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 올바른 생활 습관. 두 번째, 운동. 세 번째, 건강한 식습관.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욕심을 부리자 하면은 미리미리 챙겨 먹는 영양제. 오늘은 영양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만 고르라면이라는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아요. 원장님은 뭐 먹이세요? 뭐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거든요. 출생 후에 바로 직후부터 챙겨주셔야 하는 영양제, 그리고 다른 거 다 까먹어도 꾸준히 이어주셨으면 하는 영양제는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다른 비타민처럼 음식으로서 흡수되는 게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햇빛을 쐬고 자외선을 받으면 피부에서 합성이 되게 되는데, 근데 이거 참 아이러니하게도 피부과 선생님들은 항상 자외선 차단제 바르고 다니라고 하고 자외선을 받음으로써 생기는 병들도 또 있죠. 갓 태어난 신생아를 데리고 햇빛 쐬주겠다고 외출을 많이 했다가는 또 다른 감염병에 또 노출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타민 D는 경구로 섭취해 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비타민 D는 일단 건강한 뼈를 만드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구루병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루병이 이제 호발하는 시기가 이제 태어나서 한 2년까지인데 그 전에 걷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구루병의 예방을 위해서 비타민 D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그리고 이 비타민 D가 칼슘과 인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족해지면 크면서 뼈 연화증 그리고 저칼슘 혈증과 같은 문제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어른 환자들은 이제 특히나 이제 저희 나이 정도 되면은 슬슬 뼈 건강이라는 것에서 이제 골다공증에 대한 또 걱정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유지를 쭉 이제 높은 농도로 해주시는 게 좋고, 실제로 병원에서 저희가 이제 혈액 검사할 때 같이 넣어서 보면은 정상으로 유지되고 있으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말 신경 써서 주기적으로 주사를 맞으시거나 아니면은 영양제를 드시고 계시는 분들은 정상으로 나오는데 대부분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섭취하지 않으면은 일조량만으로는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타민 D가 최근에 굉장히 또 각광을 받는 것 중에 하나는 단순히 뼈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면역과도 관련이 된다는 보고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코로나 때 되게 많이 나왔어요. 코로나 시기에 이 알 수 없는 바이러스의 그 전 세계적인 침투 때문에 이제 각계 그 논문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비타민 D가 저하되어 있는 사람들이 면역력이 떨어져 있다라는 그런 관련 논문들이 많이 나왔고요. 또 심지어는 정신과적인 질환에 있어서도 비타민 D의 레벨이 우울증과도 관련이 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비타민 D가 이제 첫 번째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양제가 되겠습니다. 권장량은 그 나이마다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권장량을 이렇습니다. 두 번째는 유산균인데요. 광고가 굉장히 많잖아요. 유산균에 관한 것도 굉장히 많은데 용어 정리부터 조금 하고 넘어가자면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프로바이오틱스 이퀄 유산균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이게 되잖아요.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그 단어 자체는 우리 몸에 복용했을 때 유익한 효과를 줄 수 있는 균을 말합니다. 유산균이라는 거는 젖산을 분비하는 균의 총칭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게 그렇게 무리는 또 아닌데 가장 대표적인 유산균으로는 비피도박테리움이랑 락토바실루스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영유아의 장내에서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장내 균총을 개선하는 선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생 이후에 면역이 형성되는 시기에 먼저 좋은 균들을 주입해 줌으로 해서 이제 우위를 점하는 균들이 좋은 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린 시기에 유산균을 줬을 때 올 수 있는 이득이 되겠습니다. 사실 출생 직후에 바로 먹여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어떤 그 형태로 태어났는지, 예를 들면 질식분만이었는지 제왕절개였는지 우유 수유냐 분유 수유냐에 따라서 약간 다른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질식분만을 하시는 경우에는 엄마의 산도를 통과하면서 자연스럽게 획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왕절개 시에는 산도를 통과하면서 얻는 그 좋은 균들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섭취를 시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로 많이 통해져서 알려진 그런 좋은 점은 급성 장염의 예방, 항생제 연관 설사의 예방,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증상 개선. 근데 이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이렇게 약간 설사 타입이고요, 변비 타입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막 이제 복통이 같이 발생하면서 쭉쭉 쏟아내는 설사 타입일 때 굉장히 또 유익한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유 수유하는 그런 아이들에 있어서 영아 산통의 증상 개선 효과, 아토피 피부염 고위험군에서 아토피 피부염의 그 발생을 감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아 산통이라는 말은 아이를 키워보신 분이면 굉장히 이제 공포스러운 단어로 기억되실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100일 미만의 아이들이 이제 밤새 막 울고 보채는데 손을 안 쥐고 배에 막 이제 가스가 창호처럼 행동하면서 많이 울죠. 그런데 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졌다는 듯이 잠이 또 들곤 해요. 이렇게 막 울고 보채는 게 계속 이어진다. 그럴 때는 당연히 어떤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 아이가 아픈 상태가 아닌지는 봐야 되는데, 그거는 소아과 의사의 역할이고요. 밤만 되면 그렇게 울고불고 아파하다가 또 괜찮아진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영아 산통의 특징입니다. 이제 영아 산통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굉장히 이제 어린 시절에 아직 아이들의 장이 미숙하기 때문에 나오는 증상이거든요. 시간이 지나고 아이가 좀 커지면은 괜찮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100일 정도까지의 아이들이 밤에 울고 보채는 거를 경험해 보실 분들은 와, 이거 뭐라도 도와주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장 마사지를 해주신다든지 운동을 시켜주신다든지, 그리고 유산균 복용을 시켜서 영아 산통의 증상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최근 그 연구 보고에 따르면 비피도박테리움 BR03, B632가 장내에 좋은 균들을 줌으로 해서 영아 산통 증상을 개선시킨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만 해도 역류가 어마어마했던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생아 역류나 구토는 사실 굉장히 비일비재한 일인데 정말 도와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먹고 토하고 개우고 하는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한데, 그런 것들의 증상을 개선시켜 줄 수 있는 좋은 균주가 들어있는 유산균을 먹는다면 그래도 훨씬 이제 빈도를 줄일 수 있겠죠. 신생아들이라면 더더군다나 안전하고 좋은 제품을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BR03 그리고 B632 균주가 포함된 유산균을 주신다면 연구가 좀 확실히 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 신생아 구토, 역류, 그리고 배앓이, 영아 산통까지 좋은 예방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철분제도 정말 많이들 질문을 하세요. 철분제 질문은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게, 밤에 잘 못 잔다고 할 때 철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혹시 철분제 먹여야 되나요? 라고 여쭤보시는데, 아주 뭐 급하게 먹이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4개월에서 이제 6개월 넘어갈 때 모유 수유 아들의 경우에서는 한 6개월부터는 철분의 그런 부족함이 생길 수가 있어요. 고기를 하루에 한 20에서 30g을 먹어야 되는데, 이게 또 우리가 계획한 것처럼 진행이 잘 안 될 때도 있거든요. 이유식은 연습을 해가면서 이제 점점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유식 진행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 철분제를 좀 고려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는, 철분이 부족하면 밤에 수면이 좀 불안정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아이가 못 잔다고 해서 모두 다
철분 부족은 아니다. 그래서 철분제는 필수일 필요는 없고요. 아이가 잘 먹고 잘 놀고 잘 잔다, 그러면 의사와 상의하에 결정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이도 되게 못 자가지고 걔는 고기 엄청 잘 먹었는데도 제가 막 철분이 부족한가 봐 이랬더니 이제 오빠가 저렇게 고기를 많이 먹는데 사실 영유아 검진이 4에서 6개월 사이에 하는 검진이 한 번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아이가 키는 어떤지, 무게는 어떤지, 그리고 뭐 생활 습관에서 어떤 부분이 좀 어려운지를 좀 말씀을 서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철분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의사가 이제 권장을 먼저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이 결핍된 경우에는 이제 보통 약용 철분을 주게 돼요. 약으로 나온 처방에서 하는 철분제. 그리고 약간 부족한가 싶을 때는 영양제를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혈액 검사를 한 후에 결정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아연입니다. 아연은 여러모로 작용하는 게 굉장히 많은 영양소예요. 면역, 성장, 그리고 상처 회복, 감각, 발달, 영향을 미치는 영양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영양제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종류 중에 하나예요. 아연 먹여야 되나요? 질문들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아연은 그 요구량이 밥을 잘 먹으면 그 안에 커버가 되는 정도의 요구량이기 때문에 정말 잘 먹고 잘 크고 있다, 토실토실하게 잘 큰다, 그런 친구들한테 아연을 꼭 먹어야 되는지는 약간 미지수예요.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은 육류나 굴, 조개 이런 데 많이 들어있다고 되어 있어요. 어패류나 뭐 고기 같은 거를 잘 안 먹고 밥만 많이 먹는다, 이런 친구들은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보충을 해주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골고루 잘 먹는 아이다, 그러면 꼭 필요한 영양소는 아닙니다. 아연은 여러 가지로 작용하는 게 많은 영양소인 만큼 많이 먹었을 때, 너무 과한 양이 됐을 때는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주로 위장관 증상, 구토, 오심, 복통 막 이런 것들을 호소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데 너무 과량을 섭취하고 있다 그러면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연은 제가 권장해 드릴 때 한 번 먹고 그 다음 휴지기를 좀 가지라 그래요. 그렇게 쓰면은 특별한 부작용 없이 좋은 점만 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 너무 많죠. 오메가3, 종합 비타민 등등등 굉장히 많은데, 그 외의 것들은 사실 옵션인 것 같아요. 가끔 정말 입이 짧은 아이들은 엄마들이 물어보실 때, 내가 이제 밥은 너무 안 먹으니까 그 각각의 영양소를 다 좀 영양제로 혹은 약으로 좀 주면 안 될까요?를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그 마음도 이해는 가죠. 오죽하면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다 약으로만 주시면 정말 먹는 것에 대한 흥미를 좀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먹는 재미를 좀 알게 해줘야 어릴 땐 그렇다 치고 크면서도 이제 성장에 있어서 자기가 이제 좋아서 먹고 맛있어서 먹고 하면서 이제 더 튼튼해지고 하는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영양제로만 주라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영양제 광고가 정말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보면 이것도 먹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먹어야 될 것 같고 다른 집 애들은 이것도 먹는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사실 저희 집에서 영양제를 선택하는 기준이 이제 몇 가지 있는데, 일단은 우선순위를 두는 거는 성분, 그 다음은 사실 가격도 봐요. 터무니없이 막 비싼 거다, 그런 경우에는 이게 성분 대비 이 가격이 맞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광고가 너무 많은 영양제들은 또 광고비를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성분, 함량, 적절한 가격인지를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안정성이 입증된 거를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 집은 저희 아이들이 또 입이 그렇게 아무거나 잘 먹는 친구들은 아니어서 영양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맛도 굉장히 중요했어요.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담고 있다 그래도 먹을 때 아이도 스트레스고 엄마도 스트레스가 된다 그러면 이거는 영양제로서는 꽝이라고 생각해요. 갓 태어난 아기들이 챙겨야 되는 그 영양소 중에 아까 비타민 D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어릴 때 오는 배앓이와 영아 산통까지 좀 고려한다 그러면 닥터 에디션사의 바이오 D 드롭스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기준을 충족시키는 제품이고요. 저희 아이들의 기준을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단 아무 맛이 나지 않기 때문에 먹이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덜하실 수 있어요. 드랍 타입이고 정확한 양을 잴 수 있기 때문에 용이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산균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분말 형태로 나와 있는 것들이 사실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들도 성분은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저희 아이들은 다 실패했어요, 사실. 그래서 조금만 어디에 들어가면 뭐 분유를 안 먹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웬만큼 컸는데도 또 입에 털어주면 약 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권장 연령이 좀 지난 나이지만 제가 몰래 넣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들이 좀 있는데요. 사실 저희 병원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의 메인은 닥터 에디션사의 제품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제품을 선택하기까지는 제가 이제 분만병원에서 좀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했는데, 그때 간호사님들이랑 저랑 다 먹어보고 선택을 한 제품이에요. 이거는 먹을 수 있겠다, 저거는 못 먹겠다 하는 것들로 이제 선택해서 만들어진 그런 그 건강기능식품 라인이었고, 그 간호사님들 그대로 그 제품 그대로 지금 개원하면서도 유지를 하고 있어서, 일단은 아이가 잘 먹을 수 있는 것들로 저희가 추려놓은 게 닥터 에디션 상품입니다. 아이를 이제 출산하시게 된 직원분이 있어서 이제 와이프가 출산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신생아 선물을 뭘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바이오 딥드롭스를 선물을 드리게 됐는데요. 잘할 것 같아도 초보 엄마들, 아빠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밤에 뭐 배앓이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아이가 토쟁이일 수도 있고, 영유가 잦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까 그 좋은 균주 포함된 제품을 선택해서 선물로 드렸습니다. 일단 아이가 태어나봐야 알겠지만 사실 예상했던 거랑 다르게 돌아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영유가 심한 아이일 수도 있고, 구토를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까 그 안정성이 입증돼 있고 위장관 증상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BR03, B632가 포함된 유산균과 비타민 D가 함께 있는 D 드롭스를 권장을 드립니다. 오늘은 미리미리 준비하는 영양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저한테 진료실에서 물어보실 때 그런 대답을 제가 할 때가 되게 많아요. 아, 괜찮아요, 필요 없어요, 안 먹이셔도 돼요, 이런 얘기를 할 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뭐 꼭 한 가지만 먹이면 어떤 걸 선택할까요? 하면 정말 하나만 정해드릴 때가 많아요. 오늘 같이 공부한 거를 기준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 비타민 D와 유산균, 그리고 철분제는 경우에 따라서, 아연 경우에 따라서 라고 생각하시고 되고, 그 외의 것들은 정말 꼭 필요한지 생각해봐라.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영양제가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아이가 잘 크고 움직임도 좋고 잘 먹고 있다 그러면 꼭 필요한 것만 선택해서 먹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도 동네 병원 아는 의사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